강남 택지지구의 남부종합소비복지관이 지난달 27일 개관했습니다. 봉담과 동탄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평택 화성 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28일 개통했습니다.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독거노인 관리사들을 만나봤습니다. 화성고등학교가 교육과 기술부로부터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된 가운데 사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 시험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학을 가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화성시 남북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안겨주게 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향남 택지지구에 위치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운영을 맡게 되며 장애아 재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관에는 상담센터와 아동발달지원센터, 재활복지센터, 유아도서관 등이 1층에 마련됐으며 2층에는 컴퓨터실과 방과 후 공부방,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을 갖추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내 모든 공공시설물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유니버셜 디자인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범용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유니버셜 디자인은 공공시설물과 주차장, 교통시설, 공원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하는 것으로 화성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편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요. 공공시설과를 타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전단과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과에서 전담해서 시설을 짓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합니다. 제 바람은 이게 꼭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으로 퍼져서 빨리 법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는 첫 번째 공공시설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원, 가장 시급한 게 저상버스 문제입니다. 기존의 도시에 저상버스 도입을 하려면 몇백 조가 드니까 앞으로 신도시만은 저상버스를 도입하자. 그러고 하려면 저상버스가 되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대량이 생산되려면 신도시마다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가 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인도의 높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저상버스는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버스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진정한 저상버스는 기사가 버튼만 누르면 차체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그냥 가볍게 차를 탈 수 있고 차 내부도 기존 버스하고 다르게 넓고 낮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도입이 못된 이유는 인도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빨리 인도의 높이를 전국 신도시 앞으로는 일치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저상버스가 공통으로 도입이 되고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또 기타 사회단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복지관 역시 건물의 턱을 없애 장애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으며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터치형 슬라이딩 문과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유도기, 휠체어 이동에 편한 넓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발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교통망 역시 기동성과 역동성을 갖춘 사통 발달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봉담과 동탄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평택 화성 간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두 고속도로는 총 연장 합계가 38.5km로 지난 2005년 6월 공사가 시작된 지 4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봉담과 정남, 부고산 등 3개 나들목이 들어섰고 봉담 분기점은 봉담에서 의왕, 과천으로 연결되도록 했으며
동탄 분기점은 경부고속도로와 각각 연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서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 강남까지 가는데 걸리던 시간이 최소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택 화성 간 고속도로는 평택시 5성과 화성시 안녕을 포함한 4개의 분기점이 들어서고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접속돼 연간 3천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부와 서해안,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수도권 산업단지의 물류정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개의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 음성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진출입할 수 있으며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평택 동탄 구간이 2,800원, 봉담 동탄 구간은 1,900원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어려운 이웃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에게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거노인. 독거노인들의 그늘진 삶의 터전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가는 독거노인 관리사들은 말 그대로 행복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서비스 연계 또한 이제 등등 그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거죠.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새벽 1시든 2시든 아프시면 연락하시고 그럴 때 달려가야 돼요. 119처럼. 그래서 때로는 119와 연계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급하면 그냥 관리사님들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병원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제 바람이 관리자로서 제 바람이 있다면 이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야 되고 또 관리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독거노인 관리사 말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정말 천사죠. 화성시 23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거노인 관리사들은 총 24명으로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을 발굴해 화성시 이웃사랑 모금운동 본부인 천사친구와 연계해 많은 도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희망을 안겨주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집이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좀 아주 시골집,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비가 뭐 거의 새다시피 장마철에는 밥을 해 먹을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아버지하고 또 접촉하기도 참 힘들었고 할아버지는 또 사람 마음을 열지를 않아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집을 건치고 나서는 할아버지 또 여자친구도 생겼다 그러고 또 저도 오면은 할아버지가 또 깔끔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추위에 기름 살 돈 없어 걱정하는 가정에 관리사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 줄 서죠? 예, 여기 다운빌라 아시죠? 다운빌라. 네, 기름 지금 배달될 수 있나요? 화성시 이웃사랑 모금운동 본부인 천사친구는 관리사들을 통해 걸려오는 전화 중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처럼 재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의 돌봄 대상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안겨줬습니다. 화성시 이웃사랑 모금운동 본부인 천사친구는 관리사들을 통해 걸려오는 전화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처럼 재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는 공교육의 롤 모델로 화성고등학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과기술부에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작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지정된 68개 학교 중 화성고등학교가 포함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 강화의 새로운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성고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소규모 수준별 학습 동아리, 이른바 튜터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고등학교 이 튜터제는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낸 그 수준별 소규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튜터제를 운영함으로써 적은 인원과 그다음에 수준별 여러 단계로 팀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면서 일정 동안의 약속된 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지금 만족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인문계 만진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매년 대학률이 상승이 되고, 이 지역에서도 저희들을 꼭 가고 싶어하는 학교,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튜터제는 일반 도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까지 모두 마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모습은 여느 인문계 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지만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 단위로 이뤄진 튜터제는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을 개설한 것은 물론 수준별로 수업을 세분화한 데다 학생 스스로가 필요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 학습의 효율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입학할 때. 근데 국어도 못했는데 신영란 선생님이랑 박종 선생님한테 이제 튜터를 받기 시작했는데, 신영란 선생님이 문법을 워낙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그 3달 동안 문법 수업을 하면서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쌓아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문법만큼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박종 선생님은 제가 언어를, 특히 시를 진짜 못했는데 박종 선생님의 그 남다른 시 해석 방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언어 영역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언어 영역이 재밌어지게 된 계기가 됨으로써 공부하는데 훨씬 좋아진 걸 느꼈어요.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도 경쟁력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켰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로 지목됐던 화성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과 튜터제라는 프로그램 덕에 용인과 수원, 부천과 같은 타 도심 지역의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학교를 오게 된 계기가 튜터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는 사교육을 많이 해봤는데 사교육이 없는 그런 교육이 도대체 어떤 건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제 딴 지역에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처음에 튜터제가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우선 수준별의 수업에 선생님들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소수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아이들이 딱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어느 레벨이 있고 여기서 얼마큼 하면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더 동기가 부여가 되고 성취감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학교 안 교육보다 학교 밖 교육에 관심이 쏠리는 현실 속에 화성고의 모습은 우리 시대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마을회관과 진료소가 합쳐진 자안보건진료소가 지난달 28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진료소에는 1층에 의료실과 마을회관을 갖추고 있으며 2층에는 보건교육실, 건강증진실, 찜질방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자안보건진료소 안에 마을회관 건립도 함께 추진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위원회로는 화성시 관계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4명의 위원과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3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이날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지난 2일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의 로자벨 오피스텔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화성시에 백미 20kg 100포를 전달해 왔습니다. 시행사인 센트럴시티와 시공사 엘드건설 관계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모델하우스 개관식 때 화환 대신에 백미를 받아 이 같은 일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화성시에서는 구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접수는 방문과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 취업 참여자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가사 도우미를 양성합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로 신청은 이번 달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 남부노인복지관 실버 인력뱅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겨울학기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좌는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기존 회원의 경우 9일부터 13일까지, 신규로 등록할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의 입동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